대구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권영진, 김부겸 두 후보는 박근혜 마케팅과 신공항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잇따르면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늘어나 우리 농축산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새롭게 디자인해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범죄 예방 설계 기법이 포항의 한 마을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문화재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안동 조탐리 5층 전탑의 해체 수리 현장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단어인 오늘은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간간히 이어지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의 첫 출근길이자 단오날인 오늘은 반가운 비 소식과 함께 불볕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10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동안의 건조함이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7에서 8도가량 이나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구는 낮 기온 22도, 안동은 21도가 예상되는데요. 투표날인 수요일을 지나서 목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 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권영진, 김부겸 두 후보는 이 박근혜 마케팅과 남북권 신공항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측은 거리 현수막을 박근혜 대통령 대우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거리 유세에서는 정략적인 가덕도 신공항 주장에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 선정이 되면은 우리 대구와 같은 내륙에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남북권 신공항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대통령 박근혜와 야당 시장이 힘을 합치면 대구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구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자신을 찍어야 가덕도 신공항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남북권 2천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항을 원하기 때문에 부산 가덕도는 안 된다. 부산 가덕도 가는 건 막아야 한다. 그건 대구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두 후보 진영 모두 선거 막바지 부동층 흡수를 위해 박근혜 마케팅과 남북권 신공항 이슈에 총력을 쏟아부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전략입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동구지역 순회 유세에 주력했고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시내 중심가에서 젊은 층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입니다. 매년 결정되던 지방의원 의정비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4년에 한 번씩만 결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고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광역기초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던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논의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달부터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7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이달부터는 47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항목으로 공개됐던 제세 공과금은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와 세금 등 4개 항목으로 나누고 인건비도 급여와 수당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의 상세한 관리비 내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도 덩달아 늘고 있어 우리 농축산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농축산물 수입액은 74억 6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습니다. 하지만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4.1% 늘었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을 비롯해 자몽과 망고 등 열대 과일 수입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나 효과가 꽤 크고요. 물론 수입이 많이 늘진 않았지만 수입 농축산물의 공세는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형마트의 1분기 매출을 들여다보면 수입육의 매출이 국내산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었고 수입 과일의 매출도 국산 과일과 대등하게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 수입산이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1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농축산 분야가 대폭 개방될 경우 지역 농축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거듭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개방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시장의 파고에 어떻게 맞서고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신기동의 4층 PC방 베란다에서 불이 나 건물 계단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소화기로 불을 끄던 PC방 손님 19살 박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와 함께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있던 점으로 미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 추세가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이 부진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업체가 경비 절감 노력을 강화하면서 설비 투자나 신규 고용 창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이텍 연구원이 입는 화장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이텍 연구원은 올해 신규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식회사 효성과 경북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5년간 60억 원을 들여 코스메틱 섬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메틱 섬유는 섬유의 화장품 기능을 융복합한 소재로 통증 완화나 혈액 개선, 보습 등의 효과를 주는 섬유 소재를 말합니다. 다이텍 연구원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면 아시아 시장 선점뿐 아니라 유럽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넓고 좁은 골목길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도시 설계 기법을 범죄 예방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포항의 한 마을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곳곳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좁고 어두침침한 골목길. 혼자 다닐 때면 불안감을 떨치기 힘듭니다. 밤 10시나 11시 돼서 퇴근하는데 저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구나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무서워요. 이달 초 골치 아픈 우범 지역이었던 포항시 남구의 한 동네가 눈에 띄게 탈바꿈했습니다. 구불구불 골목벽에 형광 페인트를 칠하고 환한 캐릭터 LED 등을 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지저분하고 어두워서 다니기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깔끔해지고 보기도 좋고. 이곳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도입해 만든 어린이 안심 골목입니다. 이곳 외에도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안심 귀갓길로 분류된 60곳에 30m 간격으로 참수리 보안 등이 달리고 CCTV도 본격 확충됩니다. 이 정도 장소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하고 이 공원 나온 데 있잖아요. 입구 바로 여기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CCTV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거지? 예. 미국의 도시 설계학자에 의해 1970년대 처음 도입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는 영국, 호주,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밝혀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특히 아동과 여성의
불안감을 없애고 범죄 심리를 억제시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항시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원룸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등으로 적용구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대구 여성폭력통합상담소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지역의 기관과 단체를 돌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명 이상인 기관이나 단체, 직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는 11월까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귀농 귀촌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 정주 여건 개선과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한 데 이어 건축사의 인증을 받지 않고도 귀농인이 직접 주택 건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해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또 입주자 주도형 마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신규 주택단지의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해주는 대상을 기존 10가구 이상에서 최대 5가구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안동 조탑리 5층 전탑의 해체 수리 현장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화재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문화재청은 5층 전탑을 시작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돼 보물 57호로 지정된 조탑동 5층 전탑. 주류를 이루는 석탑에 비해 벽돌로 쌓아 만든 전탑은 안동과 여주 등 국내에 5개일 뿐입니다. 특히 1층 탑신부 전체에 화강석을 사용해 지은 유일한 전탑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1년 전부터 해체 보수 작업을 시작해 현재 99단 가운데 52단을 걷어내 해체 작업이 절반쯤 마무리됐습니다. 탑 중앙을 관통하는 나무 기둥인 심주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던 전탑의 보수 현장이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동안 문화재 수리 현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많은 의문이 생긴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투명성 제거와 그리고 문화재 수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편 공개 현장에선 이해를 돕고자 현장의 문화재 수리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해설이 곁들여지게 됩니다. 해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장에 다 이렇게 관람로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화재청은 올해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등 10곳의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추가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계명대학교가 2014 대구 경북 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9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총 상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진행되고 대학부 7명과 고등부 11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상위 수상자에게는 2014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고 창업 전문가 멘토링과 특허 출원 지원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과 고교생의 경우 계명대 창업특기생 우선 선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구과학대학교가 중국 다롄에 있는 기술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공동 연구과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와 학생 교류 등 특성화 교육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과학대는 지난해 7월 중국 다롄대학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 삼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직원들과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다롄 현지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다음 달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새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공개 모집에서 토지 이용과 건축, 교통, 환경과 방제, 조경 분야의 전문가 11명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12명을 모집하는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합니다.
대구시는 기존의 당연직 위원과 연임 위원, 공개 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명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울릉도 산나물인 선말라리와 참고비, 삼나물, 두메부추 등 4종이 슬로푸드 국제본부로부터 프레지디아 맛지킴이 2래 인증을 받았습니다. 프레지디아는 보존 가치가 높은 토종 종자와 음식 자원을 육성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각각 1개 품목이 선정됐지만 한국에서는 연산호개와 제주 푸른 콩장 등 3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산나물은 150여 개국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슬로푸드 조직을 통해 국제적인 홍보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의 첫 출근길이자 단오날인 오늘은 반가운 비 소식과 함께 불볕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10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동안의 건조함이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7에서 8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24도로 포근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상주와 문경은 현재 기온 20도,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한낮에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현재는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웃돌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울진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지금과 비슷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수요일을 지나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더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